남은 시점에서 딱 이 강의 2개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안녕하세요. 알파카 중개법인 최수진 팀장입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시험 한 달 전쯤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공유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는 2020년도 31회차 동차 합격생이고 한 4개월 정도 공부해서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일을 안 하고 있었고 하루 평균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됐었어요. 한 첫 2달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2달은 정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평균 정말 많게는 14시간, 16시간까지도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받았던 점수는 학계로는 한 65점, 그리고 민법이 한 62.5점, 공법이 57.5점, 중개사법이 87.5점, 그리고 공시세법이 62.5점으로 1차가 평균이 한 63점이 조금 넘었고 2차가 70점이 조금 안 됐어요. 저는 방문각에서 인강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4가지가 딱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식 시험이면서 절대평가라는 거. 절대 고득점을 노리는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과목당 40점 이상만 맞으시면 충분히 자신 있는 과목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좀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정답 개수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라는 건데요. 각 번호마다 정답이 8개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맞을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풀어도 나머지는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4번째는 모든 문항의 점수가 2.5점으로 동일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무조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잘 안 풀리는 문제는 나중으로 밀어놓고 풀어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딱 한 달 남기고 도대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 마지막 달에 각 교수님들이 내시는 그 집중적인 강의가 있어요. 그게 저는 핵심 이론 100선, 그러니까 쪽집게 강의,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딱 이 강의 2개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100선 쪽집게 강의를 2회독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집중이 안 되거나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계속 돌려보는 형식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강의를 한번 빠르게 돌려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쪽집게 강의에는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들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시험장에서 쪽집게 강의에서 나온 예상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쪽집게 강의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쪽집게 강의랑 문제를 같이 풀면서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내가 더 외울 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범위를 스스로 더 늘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선생님이 이 한 달 안에 이것만 공부하세요 라고 정해지는 그 양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문제별로 정답률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답률이 높은데 내가 그 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연습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는 나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확보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형 모의고사는 정말 실전 감각을 늘려주는 훈련용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에서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외우고 공부한 것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는 계획을 세울 때 주차별로 좀 전략을 나눠서 세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한 30일이 남았으니까 첫 주 1주차 때는 지금까지 내가 들었었던 쪽집게 강의를 한 번 다 2회독을 했어요. 과목당 12개 정도의 강의가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학개론, 그리고 화요일에는 민법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2강을 하루에 다 듣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이제 배속으로 들으니까 한 12시간 이렇게는 안 걸리고 한 6시간, 7시간 안에 정말 빠르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다 보면 그날은 학개론에 대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학개론,
그리고 화요일은 민법, 뭐 수요일은 공법, 목요일은 중개사법, 금요일은 공시세법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시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실제 시험에 맞게 시간을 똑같이 설정해 놓고 전체 모의고사를 한 번씩 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주차 때부터 제가 만들었었던 건 실제 시험장에 가서 1차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요약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4주차 때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1, 2주차 때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3주차, 4주차에도 중간중간 계속 보면서 시험 때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주차 때에는 공역 모의고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질문에 약한지 내 약점을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나타나는 나의 부족한 점을 좀 캐치해서 끄집어내서 좀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험 직전까지도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모든 강의를 다 듣진 않았지만 요약 강의나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부 강의도 듣고 그 강의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또 따로 공부도 하고 복습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주차 때부터는 사실상 시간을 시험 때랑 똑같이 세팅을 해놓고 계속 모의고사를 좀 반복해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과목에서 좀 안정적으로 몇 점 정도를 확보해놔야 자신 없는 과목을 보충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컨디션 조절도 굉장히 잘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시험 보고 계속 복습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주차 때는 지금까지 정리했었던 그런 오답 노트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디션 조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주차 때는 사실 어떤 새로운 정보를 넣는다라기보다 지금까지 내가 외워왔었던 거, 공부했었던 거를 확실하게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는 연습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계속 입 밖으로 뱉으면서 좀 반복을 많이 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학개론에서는 계산 문제를 다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거는 백선 강의에서만 집중해서 들어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계산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개론 시험을 딱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풀었었던 게 계산 문제였어요. 내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만 확실하게 확보해놓고 이제 1번부터 돌아가서 지문을 풀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겁먹지 말고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푸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미친 듯이 외워야 되는 과목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걱정이 많았었던 게 생각보다 중개사법이 막판까지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이나 암기법 그대로 계속 외우니까 결과적으로 시험날에는 또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법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방대한 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어쨌든 한 번 줄여주시고 또 2번, 3번까지 줄여주시잖아요. 그 줄여주신 거 안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시법, 세법은 비교적 조금 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부의 비중을 낮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판에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너무 공시세법에 대해서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 암기하듯이 좀 꾸준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더 많은 걸 막 알려고 하는 시기라기보단 틀리면 안 되는 걸 안 틀리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고득점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다. 평균 60점만 나오면 된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시험도 저는 기세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 시험 붙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차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1차 시험 나 망친 거 아닌가? 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멘탈 흔들리지 말고 2차 시험까지 집중력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1차 끝나고 이거 나 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2차까지 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무조건 2차까지 집중해서 본다. 그 생각만 했었던 것 같거든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폭발적인 집중력만 좀 유지한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다들 꼭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다들 열심히 하셨을 텐데 하시던 대로 루틴 잃지 않고 공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시험 꼭 합격하셔서 저희 회사에서 알파카 중개법인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